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핫스폿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윗스폿에 잘 맞아야 공이 비거리 손실 없이 볼 스피드도 잘 나온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에서 가장 반발력이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한영 캐스터. 이게 어려워요. 왠지 근데 네네.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일단 중앙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아 맞아요? 당연하죠. 함정이 네. 있는 줄 알고요. 가장 반발력이 좋은 곳은 정중앙입니다. 네, 정중앙입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들은요, 이 정중앙에 맞추기는 하는데 좀 다른 상황일 예. 땐 오. 좀 좋은 미스를 위해선 이 타점도 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혹시? 야 이게 참 일단은 웃기죠? 제가 뭐 아마추어 입장이니까 네네. 저는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만 생각하고만 있었지 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간다 이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이 이 스윗스폿, 핫스폿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의 레슨은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약간 소통을 하면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 레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명 프로들은 많이 들어보고 접해봤는데 일명 타이거 우즈 스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스폿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프로들은 알죠? 알죠. 네. 타이거 우즈 스팟. 타이거 우즈 스팟이 어디냐면 이 화면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약간 위, 약간 바깥쪽 이 부분이에요. 위에서 약간 바깥쪽. 네. 왜 그럴까요? 벌써 답이 안 나오죠. 얼음이 됐어요. 조금 더 왜?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가 핫스폿일까? 왜 약간 위, 바깥쪽이 핫스폿일까? 여기가 제가 반발력이 좋을까요? 가운데가 반발력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운데가 반발력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간 위와 바깥쪽에 맞추는 이유를 살펴보면 왜 이 구간에 맞추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드라이버의 비거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볼 스피드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볼 스피드보다 프로들 세계에서는 더 중요한 건 스핀량이에요. 스핀량. 맞아요. 네. 아무리 볼 스피드가 많이 나도 스핀량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공들은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런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핀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운데에 맞는 것보다 가운데 약간 위쪽을 맞는 것이 이 구간이 스핀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바깥쪽이 바로 약간의 깎이는 현상이나 슬라이스성의 스핀량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런을 또 만드는데도 되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오늘 레슨을 약간 이야기 레슨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네. 맞아요. 이 핫스폿이라는 곳을 맞추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아마추어인 내가 이 공을 치는데 공의 탄도도 안 떠, 훅공이 심해, 캐리 거리가 낮아. 그런데 그 타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아니요. 공이 네, 조금밖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휙 약간 이렇게 휙 맞아요. 하고 갈것 같아요. 꼬랑지 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핫스폿 정말 스핀량을 줄이면서 바람을 좀 뚫고 캐리 거리를 멀리 쳐야 되는 상황에 그런 타점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타이트한 홀이에요. 좀 좁은 홀입니다. 제가 약간 샷을 하면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좁은 홀이야. 그런데 공은 좀 멀리 쳐야 되겠어. 혹은 이 공을 살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 저는 타점을 약간 왼쪽 아래에 맞춥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반대네요. 네, 좀 정반대겠죠? 예. 그럼 정반대에 맞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는 거 나와서? 야 어렵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핫스폿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골프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연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윙 스팟, 내가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스윙 스팟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시합 때 치는 타점과 시합 때 치는 구질로 한번 골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한번 쳤고요. 연습공을 치라는 이 신이 계시죠. 원래 공은 연습공을 한번 쳐야 되거든요. 자, 어드레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티 높이도 살짝 낮춰요. 티를 낮췄네요. 네, 티를 낮췄죠. 네. 네, 왜냐? 저는
가운 위쪽보다는 약간 아래쪽을 맞추기 위함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이 볼 스피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우리가 이 타점이라는 게요. 가운데도 가운데지만 안쪽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 정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운데 위 스핀량이 어떻다? 줄어든다고 할수 있어요. 줄어들죠. 네. 아래면 어떨까요? 그럼 스핀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쪽이라는 건 약간 훅성일까요? 슬라이스성일까요? 약간은 슬라이스성입니다. 그렇죠. 오, 정답. 회전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런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크게 땅에 떨어지면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쪽 아래 타점 이런 볼로 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네, 아하. 이런 식으로 치는데 그렇습니다. 이 이게 방법- 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네네. 그러면 자, 네네. 이 안쪽 아래에 맞추려면요. 네네. 공대업으로는 그냥 티만 조금 낮추나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타점이라는 걸 아마추어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힘들 것 좀 같아요. 많이 어렵다고 네. 봐요. 이거 힘들죠. 어려워요. 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추어분들 기준에 혹시 안쪽 아래가 나을까요? 바깥쪽 위가 나을까요? 바깥쪽 위요. 정답입니다. 아, 아마추어분들 기준에서는 네. 그래도 슬라이스가 푸르르르르 나가지고 캐리 거리도 안 나오고 스피닝이 너무 많아서 우측으로 많이 휘는 이런 공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가운데가 좋습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반발력 그리고 극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는 가운데나 혹은 미스한다면 가운데 위쪽이나 바깥쪽에 맞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스윙이 그러면 조금 안쪽 미스를 좀 덜 할 수 있는지 네. 바깥쪽 위에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내 공의 스피닝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타점을 위에 맞추기 위해선 탑법부터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탑법을 좀 찍어 들어가는 일명 그냥 아마추어 분들의 샷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엎어지는 느낌, 약간 찍어 들어가는 느낌의 바깥쪽 위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높이 이게 이렇게 떠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아예 빠르게 하나 더 치고 가세요.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만 듣죠. 약간 스카이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찍어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벌써 엎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헤드가 뭐 엄청나게 밀리는 듯한 느낌도 나오고 그리고 스카이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공은 이상한 미스가 나올 확률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올려쳐라. 무조건 올려쳐라요. 아. 네, 올려치는 방법이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레슨을 해주셨잖아요. 뭐 네. 어드레스를 때 계속 우측 어깨를 낮춰라. 맞는 순간에 뭐 머리의 포지션을 우측 발로 둬라 그렇죠. 등등등 정말 많은 레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올려쳐라라는 이 탑법에서 많은 분들이 헤드를 그래서 끝까지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지켜져야 되는 꼭 필수적인 드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아니 올려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운데 맞는 게 좋을까요? 가운데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래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 올려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올려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탑핑 날 확률이 높을까요? 위에 타점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탑핑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올려치는데 어떻게 타점 자체를 위로 맞출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께서 미스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 우리가 올려친다라는 이런 타법에 자 저의 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잘 안 되는 손 모양이에요. 자 올려칩니다. 올려치는데 헤드가 피릭 아. 이게 이제 잘못된 올려침이에요. 오. 잘못된 올려침. 올려친다라고 해서 헤드를 무작정적으로 뭔가 올려진다라는 이런 느낌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동작은 아닙니다. 이거는 올려치는 게 아니라 약간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뒤집어지고 뭐 스쿱이 되고 네. 뭐 발랑 까지고 등등등 되게 많은 미스들이 나올 수 예. 있는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동작 보여드릴게요. 올려치는데 올려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손목이 왼손이 조금 앞쪽으로 나가 있어요. 뭔가 뭔가 크죠? 네. 네. 올려치고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려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휘릭 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휘릭. 오, 아크가 커요. 아까 크죠. 근데 네. 제가 뭐 더 뻗으려는 동작을 굳이 과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이 왼손의 모양 자체를 되게 많이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이 왼손 자체가 코킹이 되어 있는 이런 손 모양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털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헤드 자체가 낮고 길고 묻어맞는 임팩트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헤드가 빠르게 올라가는 성질이 나오는데 백스윙 탑으로 올라간 이 손 모양에서 임팩트 시 내 상체나 하체나 이런 모든 포커스들이 전부 다 위를 향할 때 왼손은 오히려 세워주면서 헤드의 포지션을 약간 토우가 내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올려치는 이미지에서 내가 약간의 왼손목을 살짝 세워준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게 된다면 타점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 위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올려친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를 그냥 가지는 것과 내 왼손의 이미지 자체를 만드는 것은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올려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올려친다는 오. 이미지를 아, 가져보세요. 굿샷. 시원해요. 갑니다. 네, 정말 많이 계속 갑니다. 올려쳤습니다. 와. 자, 올려쳤고 그러면 이 올려치는데 하하하. 올려쳐야겠네요. 이거 와. 무조건 올려쳐야죠. 올려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올려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되게 다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똑같이 올려쳐 볼게요. 자, 올려쳤어요? 올려쳤어요. 네. 지금 하늘 최고 높이 83m. 83m. 진짜 올라갑니다. 하늘로 갔네요. 비거리 차이가 많네요. 비거리 차이 나요. 그리고 이 올려친다라는 이 이미지에서 내가 막연히 그냥 올려치는 거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맞으면서 스핀량이 많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스핀 양을 줄이려면 티를 높여서 약간 올려치는 느낌을 쳐라 라고 한다고 스핀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헤드 반발력은 이 타점마다 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요즘 나오는 채들은 되게 관용성들이 넓어져서 그런 것들 좀 덜하지만 한번 골프를 시작하시면 좀 오랫동안 클럽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핫스폿을 좀 알아주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 우리가 손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올려치게 된다면 타점은 자연스럽게 가운데서 약간 위 혹은 바깥쪽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디까지나 스윙 스피드가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기준은 한영구 아나운서 정도를 두면 되는데 저예요. 그 기준이 저였군요. 예. 기준. 예. 예, 아. 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사실 뭐 정말 많은 스피드를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싶어요. 약간 볼 스피드 한 68 정도. 저희가 이제 일명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미터 퍼 세크의 소설 볼 스피드 68 이상 정도는 이런 타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 이하 그 미만이다 하시면 그냥 가운데 맞추십시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가운데를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어떤 동작들을 해도 약간 안쪽에 맞고 깎여 맞고 스피닝이 많아진다 하면 타점에 상관없이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드릴만으로도 스핀량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드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타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스핀량을 조절하는 이런 타법의 연습법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타법을 서서히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려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타점을 뭐 가운데서 살짝 위 그리고 그 다음이 약간 바깥쪽 이런 식으로 타점을 서서히 옮겨주는 게 좋은데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윙 스피드가 막 엄청 많이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면 굳이 그런 노력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막연히 우리가 바깥쪽 위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치신 분들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왼쪽으로 말아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있습니다. 네. 조금 과하게 제가 닫아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많이 휘어져서 말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상체가 엎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엎어지시는 분들은 이 타점에 어떻게 보면 약간 안쪽을 맞추는 것이 조금 효율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안쪽에 맞으면 스피드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가운데에 맞추는 것이 좋다. 제가 가운데 위 그리고 가운데 약간 바깥쪽 위 이런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프로가 SBS 골프 아카데미에 나와서 여기 맞추래. 저는 여기 맞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최고 반발력이 좋은 건 한가운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깥쪽 위라는 이 타점을 맞추는 순간 스핀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깎이는 공의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올려치는 타법을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되게 핫스폿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쳐서요. 스핀량을 많이 줄여볼게요. 오. 좀 극한으로 이 타점을 의식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이 장면을 함께 하실 건데요. 저 또한 살짝 신경을 써서 한번 쳐보도록 그럼 할게요. 손목 세우시는 건가요, 임팩트 때? 어떤가요? 손목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극한으로 대로? 좀 세워서 타점을 진짜 미스하기 직전까지 한번 만들어. 오. 그러면 네. 정말 스핀량이나 네. 공의 네. 느낌은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량 가겠습니다. 라이브에 네. 도전. 야, 진짜 박제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보면 스핀량 어때요? 자, 오. 1500대까지 떨어져. 지금 우와. 2000 미만으로 확 떨어지는 네. 거예요. 522. 그죠? 그리고 앞서 어. 친 공보다 네. 어떻게 보면 드로우성의 공이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많이 많이 나오죠.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이 공은 지금 스크린의 수치로 봤을 때 벌써 현저히 스피닝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필드에 나가서는 정말 많은 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런이 많겠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바람을 막 타는 그런 공이 아닌 계속 땅으로 붙어 다니려고 하는 이런 약간 우리 야구로 따지면 약간 포크볼? 그렇죠. 어. 네, 체인지업 우리 한은구 아나운서 아시죠? 네. 네, 오케이 볼. 약간 떨어지는 이런 공의 형태로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도만 좀 만들어 준다면 이 타점만으로도 엄청난 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는 나는 일단 올려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이 왼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넣어 준다면 이런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타점을 어떻게 꾸준히 맞출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습 많이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답이네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 타점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습량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 있어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안쪽 아래에 맞는 이런 타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이미지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시합 때 치는 타점과 구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합 자, 때는 안쪽이죠. 안쪽 네. 아래쪽. 제가 실제로 코스에 공을 세우고 지킬 때는 티가 많이 약간, 낮아요. 네, 티도 좀 낮추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그리고 지금 공의 네, 방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납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앞서 치면은 쳤던 뭐. 공보다는 스피닝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 네. 보실 수 있죠, 그죠? 네. 2400까지 나오네요. 그러게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이 런이 많아지는 이런 공에서 약간 캐리를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공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음. 짧게 땅에 그냥 떨어지면 바로 서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것이 남자 선수들 좀 네. 스윙 스피드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이 타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타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아이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오. 아이언의 스윗스팟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이 그루브의 몇 번째부터가 궁금하죠. 아, 정타인지 네. 저는 이 표정 나오면 이제 무서워요. 네. 지금 저 야. 표정. 예. 아, 상당히 무섭습니다. 재밌죠. 네. 네. 많은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여기 지금 몇 남겨주세요, 번째의 남겨주세요. 그루브가 어디가 맞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SBS 골프 아카데미가 이제 슬슬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네.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합니다. 그럼요. 예. 네. 저는 일단 재미난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과연 그러면 가장 반발력이 크고 멀리 가고 스피닝이 적당한 핫스폿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 자, 먼저 아이언을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아이언 핫스폿, 이 가운데 이 부분이죠. 네, 이 그루브의 가운데 부분, 네.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보다는 가장 반발력이 높은 구간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기존의 골프채는 여기 안쪽에 보이시는 이 그루브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예전 채들. 없었죠. 네. 네, 이 안쪽에 그루브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큼 네. 그루브가 없는데 이 그루브를 제외한 그루브의 가운데 부분이 스윗스팟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약간 앞쪽이네요. 그렇죠. 약간 앞쪽이 될 수 있죠. 네. 오. 이 부분을 제가 이 공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 더 갑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면 이 공을 보면은 되게 재미납니다. 이 채를 보고 채에 있는 이 토우의 그루브 끝 라인과 공의 끝 라인이 맞으면 딱 그 부분인데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네, 이거를 이 한 번 더 부분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와. 살짝 가까이 하면서 보여드리자면 네, 좋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네. 부분이요. 이 부분, 약간 지금 이 앞쪽.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네, 공의 딱 앞쪽 끝과 토우에 있는 이 끝이 가장 반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가 제일 멀리 간다면서요. 제일 핫스폿이라면서요. 왜 거기 맞추면 안 돼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맞춰도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언이요. 멀리 가야 되는 채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야 하는 채입니다. 바로 그런 클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아이언이 거리가 너무 안 나라고 한다면 그런 타점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보실 수 있는데 스핀이 많이 먹는 타점은 안쪽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아이언은요, 이 스핀량이 너무 적어지고 공에 런이 많게 되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상당히 많은 스핀량 혹은 적당한 스핀량, 이 스핀량에 대해서 조절을 많이 하는데요. 안쪽부터 타고 들어가는 이 공의 결과가 상당히 많은 스핀량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바깥쪽에 맞는 이런 공은 약간 스핀이 풀리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바운스, 공이 그린에 떨어지고 나서 바운스가 좀 크게 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은 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최대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언을 스핀량이 많아지는 듯한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기존의 타점 그리고 그 타점보다 약간 안쪽으로 셋업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타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백스핀 양 보세요. 네, 백스핀 8천이 양이- 넘었어요. 네. 1000이 넘어갔습니다. 8,091 나왔습니다. 8,091. 그래서 드라이버는 네. 거리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앞쪽에, 아이언은 스핀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안쪽에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스핀량 자체가 나는 굳이 아이언도 너무 스핀량이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난 거리가 너무 안 나서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점을 약간 바깥쪽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앞서 볼 스피드가 60m/s 나왔고요. 그리고 스피닝이 8,000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바깥쪽의 이미지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이십니까? 어, 볼 스피드가 스피닝이 똑같습니다. 똑같았어요. 60. 전혀 달라요. 똑같은데 없어요. 백스핀량 어때요? 네. 6,600배까지 줄었네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네. 이 정도의 차이면 지금 거리가 보시면 비거리가 약 토탈 15m까지도 차이 나고 20m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정답이냐, 그럼 뭘 맞춰야 되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타법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요 바깥쪽에 맞아도 덜 나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대개 다 이런 느낌으로 치실 거예요. 탑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들어오는데 당겨 치세요. 아, 그렇죠. 과거 2017년도 한영구 아나운서의 샷이거든요. 약간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당겨지면서 안쪽이 맞는다라는 건 그렇죠. 이 토 쪽이 가속이 떨어진 상태로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반발력도 없고 그냥 빗 맞는 그냥 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 그냥 헤드 자체가 어느 정도 던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앞서 드라이버를 쳤을 때 제가 이 왼손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이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 왼손 자체가 스윙을 했을 때도 떨어지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헤드가 그러면 앞쪽으로 크게 던져지는 듯한 이미지가 보실 수 있고요. 이 손동작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웃인의 스윙보다는 약간의 인아웃으로 클럽이 한시 방향으로 던져지는 스윙을 만드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법에서는 이런 스윙의 메커니즘에서는 타점의 차이로 공의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이 있고 이런 타법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 또 바깥쪽에 맞추는 타법을 하나 또 쳐보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럼 현저히 확실히 지금 볼 스피드는 더 줄였고 네. 스피닝은 더 떨어졌는데 그러면 거리가 더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와. 그죠? 네. 네. 앞서 제가 볼 스피드를 60m/s를 만들어 놓고 안쪽에 그렇죠. 맞으면 8,000 RPM이 백스핀이 나온 샷이 있었었는데 그 샷에 비해서는 스핀량이 확실히 적으면서 토탈 거리도 뭐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재밌습니다. 아이언은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그럼 어디부터 맞아야 돼요? 자, 아까 소통해 네.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실시간 댓글로 한 세네 분께서 네. 두 번째다, 세 두 번째다. 번째. 지금 몇 개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예. 야, 요거 참 흥미롭습니다. 드라이버와 반대 아닐까요? 오. 드라이버랑 반대. 네. 드라이버랑 반대라면은 뭐 일단 한 가운데는 아니겠네요. 네. 네, 한 가운데는 아니다. 한 가운데 아니면 그럼 뭐 제일 밑에일까요? 제일 밑에 뭐 그 중간 어딘가 두 번째 중간 정도. 아닐까요? 두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 약간 앞쪽. 이 두 번째 약간 앞쪽 이게 뭔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타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디에 따라 다르다. 이건 잔디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맨 밑에부터 그루브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맨 밑에부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되게 공부터 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맨 밑에부터 그루브가 생기고 맨 밑에부터 그루브가 생길 때 보통 크게 나진 않아요. 그루브가 네. 크게 나진 않고 약간 작게 나는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보통 벙커, 그렇죠? 네, 벙커 혹은 뭐 되게 타이트한 잔디, 타이트하고 딱딱한 잔디. 페어웨이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습한 기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 자체가 딱딱한 거는 많이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페어웨이가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거나 이런 잔디에서는 조금 아래 타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핀량이 그러면 아래 타점에 맞았을 때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한양구 아나운서. 야, 이거 애매하죠. 야. 네.
오늘 질문이 많네요. 오늘 굉장히 많네요. 너무 예. 어렵네요. 예. 너무 웃기죠? 예. 이 뭘까요, 도대체? 뭐 한번 얘기해 어떻게 주세요. 하라는 생각을 걸까요?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예. 제일 아래에 맞았을 때 스핀이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제일 아래 맞았을 때. 네, 야, 스핀이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죠. 예. 사실은 제일 많이 먹진 않아요. 이게 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잔디 따라 좀 달라요. 그렇죠. 벙커에서 치면 당연히 너무 많이 먹겠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러프에서 치는 것과 페어웨이에서 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페어웨이에 조선 잔디 기준으로 페어웨이 약간 떠 있고 순결에 너무 깔끔하게 스핀이 들어갈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방금 그런 식으로 제일 아래 타점에 맞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많이 발생을 해서 원바운스가 크게 먹고 스핀이 먹어요. 그럼 공의 스피드는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조선 단디에 뭐 순결에 공이 떠 있는데 한 2칸 위나 3칸 위부터 타고 들어간다면 공이 느려 스핀 더 많이 먹어요. 아. 네. 그런데 이게 러프를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러프를 갔을 때 만약에 아래 타점에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위에 타점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 타점에 맞았다라는 건 러프에서 잔디가 많이 껴있는 걸까요? 안 껴있는 걸까요? 많이 껴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스핀이 풀리기 때문에 스핀이 저항이 생겨서 스핀이 풀리기 때문에 플라이어라는 공이 나올 수 거리가 있습니다. 더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마냥 가운데나 2칸 위를 맞는 것이 꼭 엄청나게 당연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러프와 페어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프에선 어떻게 보면 공의 제일 밑에부터 맞아 나가는 가파르게 들어가는 이런 타점이 거리 컨트롤할 땐 편하고, 그리고 페어웨이에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이 눌려 들어가는 중간에서의 타점이 나오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언샷을 칠 때에 이 타점이 맨 밑에부터 나냐 아니면 뭐 한 칸이 2칸이에서부터 나냐의 뭐 차이는 어떻게 보면 공을 잘 눌러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약간 풀어줘서 리딩 엣지가 공에 타고 들어가냐 이런 차이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타점 자체가 뭐 가운데 위쪽이 안 나오고 너무 아래부터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핸드포워드 임팩트 맞을 때 몸이 뒤에 있으면서 눌려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난 너무 위에만 맞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클럽을 들어서 리딩 엣지가 공을 탕 위에서 찍어 들어가는 이런 임팩 위에서 바로 찍어 들어가는 팔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풀어주는 이런 이미지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많은 그냥 대화가 말이 오갔다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어떤 타점을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언엔 앞뒤 중앙이 어디인지, 스핀이 안쪽이 많이 먹는다, 바깥쪽은 적당히 먹는다, 너무 바깥쪽은 덜 먹는다. 그래서 뭐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우리가 토우에 맞추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핀의 양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러프와 페어웨이에서는 뭐 페어웨이는 뭐 바로 밑에보다는 한두 칸 위가 스핀 좀 더 많이 먹고, 러프에서는 제일 아래부터 공부터 맞는 것이 조금 더 공이 덜 도망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약간 안쪽 타점을 맞추면서 스핀 양을 많이 하는 타법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들어갔을 때 벌써 저는 약간 생크 낼 것처럼 안쪽에다 공의 포지션을 뒀습니다. 그 정도로 자. 과감하게. 이러면 당연히 지금 스핀량 보이세요? 네, 와. 8,500이네요. 8,500이 넘어갑니다. 스핀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오늘은 정말 뭔가 스윙에 대한 레슨보다는 네. 골프에서 꼭 알아야 되는 상식, 네. 그죠? 골프채의 원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타점 하나로 거리가 달라지고 구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알고 있으면 너무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서 네. 알찼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사실 이 골프라는 스포츠가요, 뭐 스윙적인 부분, 메커니즘적인 부분, 뭐 시퀀스, 뭐 다양한 연습 드릴, 이론들 난무하고 많이 있습니다. 풍부한 이론들이 정말 정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골프의 내용, 타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어디가 핫스폿인지, 어디가 거리가 많이 나는지, 스핀량은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혹시나 내가 이 타점이 이렇게 맞는데 이런 공이 나올 때 어떡하지? 라고 했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레슨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공태환이 아니라 공태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 있게 우리 드라이버샷과 아이언샷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핫스팟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